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그를 기소하면서 향후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AFP 통신은 24일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이날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며 권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몬테네그로가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에서 받는 혐의는 문서 위조 혐의로 테라, 루나 사태와 직접 관련돼 기소된 미국 등으로 보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연방검찰이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검찰이 그를 미국 뉴욕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권 대표가 뉴욕으로 보내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거물인 FTX 공동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미엄 윌리엄스 검사장이 이끄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작년 12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와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뱅크먼 프리드 역시 해외 도피 중 체포됐다는 것이 권 대표와 공통점이다. 그는 작년 12월 12일 FTX 본사가 위치한 카리브해의 바하마에서 당국에 검거됐으며 9일 만인 같은 달 21일 미국 뉴욕으로 송환됐다. 뱅크먼 프리드의 전리에 비춰보면 권 대표 역시 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수일 내로 신속히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검찰도 그를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동시에 수사 중인 탓에 절차가 매우 복잡할 전망이다. 일단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인 마이클 조아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의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당일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느 나라를 향하든 범죄인이 신병 인도를 거부할 경우 실제 송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스와이백 변호사는 지적했다. FTX의 뱅크먼 프리드가 체포된 다음 신속히 송환됐으며 곧이어 보석으로 풀려난 배경에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뉴욕에 송환된 다음 날 보석금 2억 5천만 달러에 풀려났고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가 실제 법원에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부모가 보석금의 약 10% 가치에 불과한 주택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추후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검찰과 뱅크먼 프리드가 애초 송환과 보석을 놓고 패키지 딜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향후 미국 수사당국과 권 대표 사이 형량 등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출처 그린피스 USA 트위터 코인 리더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USA가 비트코인 코드를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사용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무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2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스컬 오브 사토시라고 이름 붙인 이미지와 함께 비트코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코드 때문에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위험한 수준의 실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해결책은 코드를 바꾸는 것이라고 트윗했다. 해당 이미지는 재활용 전자 폐기물로 만든 해골머리에 발전소 굴뚝을 올려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3월부터 암호화폐 억만장자 크리스 라센과 함께 비트코인 프로토콜 변경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기후가 아닌 코드 변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 라센은 비트코인이 스웨덴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5년 안에 일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의 지분 증명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유투데이는 그린피스가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피스의 사명과도 일치한다. 지분증명과 달리 작업증명 합의 메커니즘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은 이 기술이 매우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분증명 전환은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4일 신현성 전 총괄 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세계 6위인 리플이 지난 일주일간 17% 넘게 오르며 주요 코인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4일 오후 5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20% 하락한 0.43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주일 전보다 17.38% 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대장주 비트코인은 45%,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은 5.73%, 카르다노 에이다는 10.13%, 도지코인은 2.45%, 솔라나는 9.67% 각각 상승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은 이번 주 현재까지 가격 상승률과 관련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알트코인 중 하나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목록에 있는 모든 디지털 통화를 앞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리플의 단기 상장 전망은 인상적이지만 투자자는 리플의 몇 가지 기본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지난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예상대로 암호화폐에 특별히 베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제공업체 웨일 얼러트가 지적한 대로 1억 2천만 개의 토큰이 이동한 것은 XRP의 축적 추세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의 현재 거래량은 약 18억 5천만 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38% 감소했다. 한편 유투데이는 리플은 여전히 동종 코인 중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망은 좋지만 코인에 베팅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플과 관련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랩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해왔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은 중장기적으로 XRP에 베팅하려는 시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애물로 남아있다. 리플은 취약한 디지털 통화이며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리플의 성장 전망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초래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암호화폐의 사기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가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된 가운데 미 뉴욕 검찰도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시각이 향후 권 대표의 사법 처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고안한 테라 USD와 이의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자매 코인 루나 사례를 소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뜻한다. 백악관은 이론적으로 1USD가 1달러 상당의 루나와 거래되도록 해 가치를 지지하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USD를 사서 맡기면 연 19.5%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이 이를 떠받치면서 한때 세계 4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몇 건의 대규모 인출로 인해 USD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여파가 루나로 이어지며 결국 두 암호화폐 모두 붕괴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스테이블 코인은 신속자금 이체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해당 산업 참여자들은 기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유형의 불법 행위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실 이 암호화폐에 어떤 근본적인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많은 사기꾼은 자극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가 있는 듯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지만 피해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범죄자들은 이 자금을 들고 종적을 감춰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접수한 2018년 10월에서 2022년 9월 암호자산 관련 신고 데이터를 인용해 문제 제기 중 40%가 사기 행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40%는 약속된 시기에 자산을 꺼내다 쓸 수 없는 거래 문제였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먼저 보내주면 몇 배 이상 가치의 암호자산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공짜 사기에 20에서 39세 연령대가 가장 많이 걸려들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짚었다. 특히 백악관은 암호화폐 현황을 분석한 챕터에서만 사기, 사기꾼, 사기성 등 사기 관련 표현을 9차례에 걸쳐 사용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작년 5월 테라폼 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돌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D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다. 그 결과 테라폼 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우스 캐피털, 코인 중개,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한국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수사도 진행돼 왔다.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권 대표는 11개월 만인 이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의 꼬리를 잡히며 체포됐다.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이날 뉴욕 검찰도 별도로 그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국내 송원에 앞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 DRC 모빌리티가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과 DRC 토큰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DRC 모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체 가상자산인 DRC 토큰을 코다의 수탁 시스템에 보관하게 된다. 코다는 DRC 토큰 발행 물량을 보관하고 로드맵에 계획한 일정대로 유통되어 가상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코다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전문 업체다. 수탁 서비스는 제3자 분리보관, 업계 표준에 맞춘 관리 등을 통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한다. DRC 모빌리티 조영직 CEO는
이번 수탁 계약으로 커스터디 전문 업체인 코다를 통해 디지털 자산인 DRC 토큰을 수탁하고 공시, 스케줄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RC 모빌리티는 최근 미니부터 람보르기니까지 가슈거린 플랫폼 서비스 렌트드림 2만 건 돌파 기념 DRC 토큰 결제 프로모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NFT 블랙박스 출시한 데 이어 삼성동 전시센터를 기반으로 한 슈퍼카, 올드카, 클래식카 등 리미티드 에디션 레어카를 위한 실물 기반 NFT 존 구축 기반 NFT 민팅, DRC 브릿지 개발, DRC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올해 주요 로드맵으로 예정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저녁버스 광고, 삼성역 파크하얏트 모텔 사거리 신라호텔 전광판 광고를 시작으로 미디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협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후원, 미 UFC 후원, 영화 퍼펙트맨 협찬, 싸이칠성 사이다 뮤직비디오, 엄정화 콘서트 제작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매스어댑션을 선도하고 있다. 출처 피터 시프 트위터 코일 리더스 연이은 은행 파산 속의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강세론자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CEO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며 전작보다 더 심각한 속편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금융평론가인 시프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2008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을 받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은행들은 현재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부실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핀볼드에 따르면 시프는 미국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향후 세계가 법정화 피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트코인이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달러의 위상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는 바로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 채택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실물 자산 토큰화 기업 등을 통해 디지털 금을 거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시프는 이전에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산의 물결이 조만간 암호화폐 겨울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서둘러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구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이 코인 붕괴를 둘러싼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확인받았다. 권 씨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한국 검찰이 지난해 9월 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가 도피 행각을 벌이는 동안 한미 사법 당국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태온 터여서 이번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시장 뒤흔든 테라, 루나 사태 어떻게 촉발됐나. 테라, 루나와 권 대표가 세계 금융권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이들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다.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를 거친 권 대표는 2018년 소셜 커머스 팀원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 랩스를 설립했다. 이후 테라폼 랩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로 부상하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또 그가 설립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테라 가치를 떠받치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상화폐의 큰손을 뜻하는 비트코인 고래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라의 가치를 계속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데 실패하면서 자매코인 루나도 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 알고리즘은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에 맞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했고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 테라를 사들임으로써 가치를 부양하려 했다. 이는 결국 통화량 증가에 따른 가치 폭락과 대량 투매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우스 캐피털, 코인 중개,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 수상한 알고리즘과 수익 보장 홍보, 시세 조종도 의심. 지난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세크는 권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무기명 증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세크는 권 대표 등이 테라와 미 달러화의 1: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날 그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공소장에 따르면 뉴욕 검찰도 권 대표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 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봤다. 특히 그가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이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권 대표가 테라의 시장 가치를 변동시키기 위해 익명의 미국 거래회사와 함께 시장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정확히 무엇이 퀀시 프로젝트의 붕괴를 촉발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며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험 투자를 전문으로 했던 FTX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는 고이적 캐피털의 코인을 빌려줬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고이적 캐피털이 테라, 루나 사태의 여파로 작년 7월 파산하는 등 도미노처럼 잇따라 붕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권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미 당국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크는 지난달 중순 고발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면서 권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를 골드월렛에 보관해왔으며 작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10,000개는 2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검찰은 테라 증권성 입증,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주력. 한국 검찰도 1년 가까이 권 대표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후인 작년 5월 투자자들이 사기와 유사수 신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9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그간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루나와 테라 생태계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테라와 루나의 가치를 연동해 서로 교환해준 점과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점 등이 투자 계약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또 작년 11월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권 대표가 테라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가 당초 1테라의 가치를 미화 1달러 수준에서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특정 가격에 맞춰 일종의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권 대표를 국내 송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권 대표는 미 당국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만큼 그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3%가량 상승 28,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방향이 불확실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24일 오전 10시 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14% 상승한 28,1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2.85% 오른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27,183.36달러, 최고 28,729.84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61을 기록했고 탐욕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외환 브로커 업체 푸크스프로 우수석 시장 분석가 알렉스 굽사이크비치의 분석을 인용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28,500을 돌파하면 템이 붕괴하듯 3만 달러 선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웬이 비트코인 가격은 올 하반기 하락했다가 내년 미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해 강세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는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는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에서 기인한다. 유동성이 고갈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점차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는 최근 2023년 비트코인에 대한 3가지 잠재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비트맥스가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자본 시장과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또 시장 회복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추구함에 따라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비트맥스는 여러 개발이 암호화폐의 유산을 복구하고 덜 위험한 자산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비트맥스는 서방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 배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도 CBDC를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트맥스는 미연준이 잠재적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2023년 이후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상승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24일 오전 9시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78% 상승한 28,3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3.10% 오른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27,183.36달러, 최고 28,729.84달러 사이에서